국민일보 일면입니다. 국민일보 일면 얘기 갈게요. 이 홍준표 후보 의원 얘기는 잠시 뒤에 해볼게요. 국민일보 일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얘기를 먼저 할게요. 안철수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뭐 두 자릿수는 이미 지난주부터 몇몇 조사에서 달성했어요. 그런데 국민일보 일면입니다. 거세진 안풍, 양강이 흔들. 또 이거 가지고도 뭐 해석이 있겠지. 뭘 흔들하냐? 뭐 우리 후보가 흔들거려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 국민일보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세진 안풍, 양강 체제가 흔들한다. 어쨌든 일면에 이렇게 3명의 인물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안철수 후보 얘기 좀 들어보시고 지금 뭐 2박 3일로 충청 표심 공략하고 있는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이 만나자는 요청이 오면은 누구라도 못 만날 이유는 없다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겸허하게 묵묵하게 제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아마 단일화 질문하니까 단일화와 관련 얘기하고 윤석열 후보 만날 수 있다 아마 그런 얘기 한 것 같습니다. 문인철 평론가님, 예. 일단은 상승세가 매서 온 것만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그렇죠. 이번 주에 급상승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목요일 날 봉합되기는 했지만 국민의힘이 흔들렸죠. 또 후보도 아무것도 못 오고 지난 주말부터 쇄신안이라고 나오는 게 월요일쯤 나올 줄 알았더니 수요일 날 나왔어요. 그것도 그 별 큰 내용이 없었고 몇 사람 나가는 걸로 됐었고 그러니까 그것도 큰 지지를 못 받고 이준석 대표하고도 봉합도 안 된 상태였고 그래서 그때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가 엄청 많이 빠졌죠. 뭐 어떤 데는 10%까지도 빠지고 어떤 6% 빠지고 그랬는데요. 근데 그 지지율이 어디서 빠졌냐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빠졌어요. 보수층에서 빠졌어요. 그리고 그러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재명 후보가 반사 이익을 얻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 통계를 보면 전혀 반사 이익을 얻지 못했어요. 그걸 누가 가져갔느냐? 고스란히 안철수 후보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혼동할 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안철수 후보한테 지지를 해준 것이죠. 여론조사상에서요. 그래서 저는 그걸 봤을 때 이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과반 이상이 염원하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안철수든 윤석열이든 중요하지 않다. 될 사람이 우리는 될 사람을 밀겠다. 그런 의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또 윤석열 후보가 또 제대로 못 오면은 이 흐름은 계속 안철수 후보로 가겠지만 국민의힘과 또 윤석열 후보가 아마 잘한다. 잘한다를 전제로 하면은 그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로 보입니다. 한국일보 기사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보면 어제 갤럽 조사에서는요. 지지율 15%를 찍었습니다. 충청에서 바람몰이를 하고 있고 부인 김미경 교수와 같이 다니고 있는 안철수 후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의미 부여를 한다면서 15% 대선에서 15%를 얻으면 이 대선에 출마할 때는 기탁금을 전액 보전, 즉 돌려받는다. 뭐 그런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 후보들이 기탁금 돌려받으려고 15%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 같고 과연 15%이면 더 이제 올라갈 여력이 있느냐? 과연 이제 국민의힘 갈등 봉합 이후에 주춤 내려올 것이냐? 관심은 거길 텐데 유영하 교수님. 예. 일단 15%를 찍었다는 것은 일단은 뭐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도 고무됐을 거고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바짝 긴장했을 거예요. 그러면 앞서도 이제 문인철 평론가 잠깐 그 얘기했습니다만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갈등 국면에서 뭔가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 지난 5일 날 이재명 후보도 그랬어요. 우리가 잘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니니까 정말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된다.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민주당도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은 이렇게 확 올라가지 않았어요. 여태까지 좀 보면 그냥 차분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경선하기 전에도 그랬고 경선 과정에도 그렇고 경선 이후도 그랬고 한 발 한 발 올라가요.
이것을 이제 제대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서 올라가면은 그것이 탄탄해지는 거죠. 이것이.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봐야 되고 그럼 이제 결국은 40% 이상을 갈 것이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한 발 한 발 올라가면서 이게 전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왔을 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윤석열 후보라든가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는 길은 안철수하고 단일화일 거예요. 그래서 컨벤션 효과를 노려서 거기서 확 드라마틱한 과정을 만들어서 이게 극적으로 아마 굉장히 늦게 할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뭔가 좀 1대1 구도로 만들어서 대선에서 이긴다. 과거의 정치 공식도 그랬으니까 아마 그걸 네. 노리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안철수라는 우리 인물을 잠깐 보면은 안철수라는 인물도 지금은 정권 교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정권 교체할 내용이 있느냐. 지금 안철수 후보가 어떤 여론조사는 15%가 됐는데 자기가 스스로 온전히 올린 것이냐 이거 아니잖아요. 안철수의 메시지가 있었나요? 안철수의 정치적 행보가 있었나? 없었어요. 그러면 반사이익이라고 그렇죠. 보시는 윤석열 거예요? 후보가 내려가니까 거기에서 보수층이나 중도층이 실망한 사람들이 안철수에게 옮겨가서 아 네가 한번 해봐 이런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지지율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물론 이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정말 다른 어떤 진짜 정권 교체의 내용이라든가 시대적 흐름의 정신들을 제시한다면은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는 그런 거 제시한 적이 없어요. 처음에 2000 언제입니까? 10년도에 나왔을 때 그냥 안풍, 새로운 정치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요. 정치적 행보도 보면은 전혀 그 부분에 국민들이 많이 실망해 있고 극복한 과정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단일화 과정으로 가겠죠. 갈 텐데 그것이 과연 두 사람이 단일화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려면 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예요. 뭔가. 안철수 후보 갖고 있는 정치가 다른 영역이 있어야 되고 이게 있겠느냐.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고 자칫 잘못하면 또 그 불쏘시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저는 윤석열 후보는 차라리 강구한 국민의힘 후보니까 강구한 그 24%, 25%의 지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안철수가 또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정치는 아직 60일이나 남았으니까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상당히 그 과정은 더 지켜봐야겠지만 안철수 후보가 더 저는 인철수 후보보다 엘리트주의자라고 봐요. 저는. 네. 상당히 엘리트 중심주의자예요. 네네. 시대적으로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미경 의원님께는 이렇게 그럼 질문을 드려볼게요. 국민의힘이 사실 16일 만에 이제 갈등이 봉합돼 보름이면 상당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멀리 도망가지 않은 부분이 좀 위안이 되는 거예요. 따라잡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에요. 1월 4일부터 1월 6일까지 지금 갤럽에서 나온 게 36%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이낙연 후보와 정세균 후보가 지금 다 합쳤어요, 힘을. 그런데도 36%예요. 그러면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이 다 끝나신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보통의 경우 예측을 하려면 다 힘을 합치면 거기서 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컨벤션 효과가 약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36%라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행이다 그나마 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지율을 보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안풍이 불었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굴까? 저는 민주당이라고 봐요. 왜요? 안풍이 불었을 때 지금 민주당은요. 후보의 지지율,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로 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게 이재명 후보 지지율로 와야 되는데 오질 않고 안철수한테 갔다고 하는 건 이재명 후보가 걱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이재명 후보는 이제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민주당은. 뭘까요? 삼작 안철수 후보가 제발 단일화하지 말아라. 아마 이 작전을 계속 쓸 겁니다. 국민의힘과 이 안철수 후보의 그 간격을 계속 이 관계를 쓰면서 합치지 못하게 하는 전략.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전략은 뭐냐? 어떻게든지 안철수하고 단일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전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에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보님은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거, 대통령이 되는 거, 그게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취지였어요. 아니면 정권 교체에 더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 안철수 후보가 대답을 뭐라 그랬냐면 정권 교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마 이 대답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거죠. 아, 이제 단일화가 될 수 있겠구나. 그다음에 더 나가면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한 번 완전히 흔들흔들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입당을 하는 거죠. 국민의힘에. 그래버리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니까 네. 앞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을 예측하고 있는 건데 네. 민주당으로서는 진짜 이 안철수 후보가 뜨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아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다자대결 여론조사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최민희 의원님께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론조사 지지율이라는 게 단순 도식적으로 산술적으로만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전 이재명 후보 예를 들어주시면서 우린 조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왜? 이낙연, 정세균 원팀을 이뤘으면 산술적으로 확 올라가야 되는데, 뭐 확은 아니더라도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역으로 산술적으로 최민희 의원님 더하면 41%예요. 그럼 단일화하면 41%로 월등히 앞설 수 있다. 이런 산술적 계산은 또 어렵지 않겠어요? 어떻습니까? 당장에 그럼 심상정, 이재명 합치면 40일이네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은 정미경 의원이 걱정하시기 전에 이미 민주당 선대위의 전략팀에서는 거의 한 달 전부터 이 상황을 다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안철수 후보의 급상승? 아니요. 안철수 후보가 상승하기 전에 이미 이 정도 예측을 하고 있더라. 한 달 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을 더해서 좀 더 혹시 보고 계시는 민주당 전략팀이 있다면 좀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정미경 최고의 얘기에 뭐 거의 다 그렇겠다 싶은데 한 가지는 동의가 안 됩니다. 뭘까요? 어떻게 지금 민주당이 더 긴장됩니까? 안철수의 부상이. 아니죠. 그거는 저는 조금 잘못 생각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당장에 윤석열 후보는 단일화해서 단일 후보가 안 될 경우 정말 최악인 거거든요. 이건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최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안철수의 부상과 단일화는 국민의힘엔 발등에 떨어진 불, 그리고 민주당에는 그나마 발등은 아니지만 발등 저 한 10m에 떨어진 불 이런 거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단일화해서 이겨야 될 사람이 이재명 후보가 아닌데 이게 왜 민주당에 더 뭐 긴장하겠습니까?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정말 네. 정미경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민주당이 그럴 거야. 우리는 괜찮아. 이런다면 그건 정말 필패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는 단일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단일화라고 쓰고 안철수 지지율 흡수한다라는 것이죠. 속마음은. 근데 그렇게 가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부터 따져야 할 것이다. 거기서 첫 번째로 이게 생각해 봐야 될 게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거의 80% 가까이가 단일화를 원해요. 안철수 후보와. 그래서 그 지지율, 윤석열 후보에서 떨어져서 안철수에게 간 그 지지율이 단일화를 추동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의 마음입니다. 단일화를 추동하기 위해서 간 거지 정말 내가 안철수를 지지해. 막상 단일화 국면에 가서도 난 안철수를 지지할 거야. 이런 퍼센테이지로 보면 그건 또 안철수 후보는 문제가 되겠죠. 반대로 안철수 후보 지지층을 여론조사를 해보면 단일화해 50%, 단일화하지 마가 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인식이 네. 다른 거죠. 정리를 해볼까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의 힘은 안철수 후보가 제3지대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힘이 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의 경우는 대응을 해야 되겠죠. 네, 대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지금 분위기다. 발등에 부른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진단하셨어요. 공교롭게도 사실 이게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공교롭게도 갈등이 봉합되던 목요일 날 MBN과 매일경제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걸 좀 준비해 주세요. 저희가 얘기를 하는 동안. 그 여론조사 단일화, 두 사람 단일화 여론조사 좀 준비해 주세요. 문인철 평론가님, 네. 사실 그때 MBN 매일경제 여론조사를 보면 RN서치 이제가 조사를 했는데 단일화에서 어느 쪽으로 단일화
하는 게 낫겠냐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오차 범위를 넘겨서 앞섰어요. 바로 이겁니다. RN서치 조사인데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가 이 오차 범위니까 더해도 오차 범위를 넘죠. 단순 계산해도. 아마 글쎄요. 결과론입니다만 혹시 이 여론조사가 이제 오후 2시에 이제 공개됐거든요. 글쎄 뭔가 이 압박, 불안감, 아우 다급함, 발등의 불 뭐 그렇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충분히 작용을 하죠. 그 단일화에서 안철수 후보의 두 사람 정도가 더 낫느냐 할 때 안철수 후보가 훨씬 더 높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표에는 안 나와 있지만 이재명 후보 대 야권의 단일화하는 후보 안철수 그렇게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를 또 안철수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물론 그 여론조사에서 조금 아쉬운 점은 또 야권 후보 단일화된 윤석열 후보 그걸 또 한번 같이 조사를 했으면은 좀 공평했을 텐데 안철수 후보를 단일화 후보로 야권 단일화 후보로 딱 정해놓고 온 게 좀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캠프에서는 아마 제가 직접 캠프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정말 충격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주부터는 이러면 그 윤석열을 패시간 그 안철수 대 이재명 그런 구도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만약 캠프에 있는 이론들이 그것조차도 건의를 못하고 말을 못했다면 그건 캠프가 아니죠. 그래서 그 MBN의 보도가 그 이 봉합 국면에 저는 큰 역할을 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용하 교수님, 예. 이제 어제 갤럽 조사 그리고 목요일 날 있었던 MBN 매일경제 그 RN서치 통한 여론조사는 사실 지난 16일간 지난달 21일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박차고 나간 그 시점부터 쭉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반영됐을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제 갈등이 봉합된 이후에 다음 주부터 막 쏟아져 나올 여론조사가 중요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조금 섣부르지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내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영향을 줬겠죠. 특히 그 영향을 준 거는 국민의힘의 지지층들에게 영향을 줘서 이탈했을 겁니다. 즉 봉합이 되니까 약간의 상승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갈수록 이제 뭐 토론회도 이제 법정 토론회 또 한다 그러잖아요. 갈수록 중요한 것은 후보의 자질과 능력이에요. 그것은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역대의 대선의 패널 조사 같은 걸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유권자 선택은 최종에 가서는 그 후보가 대한민국을 이끌 만한 국정 운영을 이끌 만한 자질과 능력이 있느냐. 정당 요인은 줄어들어요. 그 후보에게 가요.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가 워낙 권한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코로나19 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더 커질 거라고 여겨집니다. 이 위기를 극복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지금까지 보였던 어떤 바탕적 능력보다도 다른 걸 그럼 제시하느냐. 정말 반성해서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해서 밤새면서 공부하고 또 경험하고 해왔고 그걸 제시하느냐. 그러면 저는 좀 달라질 거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으로 봤을 때는 우리 정치하고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한테 그거 기대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후보 단일화 막다른 골목론이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네.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제 MBN 여론조사 나왔지만은 보수층으로 하게 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커요. 단일화에서. 그러니까 벌써부터 나온 얘기가 역선택 얘기가 나와요. 여론조사 어떻게 할 것이냐. 여론조사 갖고 아마 굉장한 실랭이 벌 테고 제가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보수층의 지지를 높지 않는다면 단일화에 승리할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충성도가 강한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하겠죠. 더. 그리고 이제 네. 교수도 힘이 갈 테고. 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제 계속 마지막 선택이 될 텐데 과연 상당히 불안한 가운데서 국민의힘이 대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 물론 윤석열 후보가 진짜 네. 완전히 변한다면 달라지겠죠. 시간 관계상 나머지 이제 발언은 정미경 의원님과 최민희 의원님께 공통으로 드려볼게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통으로 보는 시점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왔지만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이재명 후보의 지금 수준까지 엇비슷하게 맞춰놓지 않으면 어렵다. 반대로 민주당에서는 설 연휴까지 마의 40% 구간은 돌파해야 된다. 이런 진단도 나와요. 일단 국민의힘 어떤 전략 세워야 될까요? 지금까지 이제 내전 말하자면 분열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홍보 전략을 사실 다 내놓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홍보 전략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그 홍보 전략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네. 아마 이제 그게 계속 쏟아져서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이제 그 빛을 발하는 그 엄청난 반등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간 좀 있기 때문에 20초 드릴게요. 단일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까? 어떻습니까? 단일화 작업. 정권 교체가 지금 현재 국민의 여망이기 때문에요. 그 여망을 받아들이는 거는 그거는 야당의 기본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당연히 해서 정권 교체의 그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네. 최민희 의원님 앞으로 설 연휴까지 물론 기점으로 많은 전문가들 내세웁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전략은 모르겠고요. 아까 처음에 질문이 추이였어요. 이재명 후보는 약간 완만한 상승세 이렇게 갈 테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뭐 조금 오르겠지만 안철수 약진. 그래서 지금 구도가 설 연휴까지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묻지마 단일화, 묻지마 정권 교체로는 2012년에 민주당 경험을 좀 반면교사로 삼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누가 묻지마 단일화를 좋아하겠습니까? 묻지마 정권 교체 또한 답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서울시장 선거 때 네. 그 단일화로 인해서 성공의 경험이 다 있기 때문에요. 아. 그걸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어게인 그러니까. 다시 그렇죠. 한번 단일화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아니 그게 기대감이. 묻지마 단일화입니다. 안철수 네. 후보와 단일화하면 서울시 정도는 그렇지만 네. 대한민국 운영에 있어서 묻지마 단일화는 위험하다. 그게 2012년에 저희가 그랬다. 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같은 단일화, 다른 해석. 일단 이렇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